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수소차입니다.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 현대차가요 20여 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요, 수소차에 관련돼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넥소 모델, 또 도요타의 그 미라이 모델, 그 다음에 그 혼다의 클라리티 모델, 또 클라리티와 이 미라이는요 이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내의 현대차 넥소 같은 경우는 SUV 모델입니다. 이 세 개의 메이커에서 만드는 수소차가 세계에서 양산형의 유일한 모델로 한 5, 6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요. 다른 제작사들은 아직도 수소차를 양산형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컨셉트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개가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트럭을 만들어서 스위스 등 해외에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시스템을 해외에다 수출하는 개가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누적된 수소차만 하더라도 8,00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 자체가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보조금이 3,500만원 넘게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죠. 무공해 자동차로서 의미 부여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3,500에서 4천만원 사이에 넥소 모델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요, 수소차는 궁극의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운송 수단 중에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수소차가 모든 것을 석권할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무진장한 것이 수소고요. 또 공기 중에 산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결합을 하고 에너지를 내면서 찌꺼기는 물만 나오다 보니까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완벽한 모델이 수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궁극의 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마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여 년의 역사 동안에 내연기관차가 가솔린차와 디젤차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요, 수소차는 장거리용으로서 특히 대용량으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거리용 버스라든지 장거리 트럭 같은 경우, 또 지금 디젤차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건설기계 쪽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단거리용, 또 무공해 단거리, 중단거리용으로서는 전기차가 역할 분담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분명한 것은 수소차가 미래의 모빌리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지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단기 단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바로 수익을 걷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소차는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구상에 수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뽑아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넣어서 존재하는 수소를 뽑아내는 일종의 에너지 캐리어 역할 뿐이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아니다, 즉 에너지 소스가 아니다라고 보통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수소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에 쓰고 있는 수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석유 화합물에서 나오는 찌꺼기 중에서 수소, 즉 부생수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연가스에서 개질화시켜서, 즉 전기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세단 같은 승용차용 수소 충전소는 약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트럭이나 버스 같이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수소 충전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소차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소 충전소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는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주변에는 일반 220V 콘센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수소차는 수소 충전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수소의 충전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수소의 발생에 있어서 아직도 부생수소 같은 석유 화합물, 석유 자원에서 수소를 뽑아낸다는 것은
미래의 궁극의 차의 입장에서는 낯간지러운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석유 자원에서 탈피를 해서 완전히 무공해로 만들어내지만 진정한 무공해 차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을 전기분해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것은 수소차인 경우에는 국산 모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거의 최고 선도 수익권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수소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국산화율이 60%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 플랫폼 조성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원천 기술 확보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수소 충전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실과 바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기차와는 틀리게요, 수소차 또 수소 충전소라는 실과 바늘이 짝을 맞추면서 이루어져야지만 완벽한 수소차, 수소 모빌리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이게 확산이 되면서 수소 경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만든다고 볼 때는요, 전기차에 비해서 난이도가 여러 배 어렵다는 겁니다. 소형으로 고성능화되는 효율화된 이 연료전지 시스템인 스택을 자동차에 탑재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수소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먼 미래로 봤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제공한다. 그리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도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싶다. 또 거품을 경계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20, 3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둘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특히 수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냉정성을 기하고요, 고민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궁극의 차주기는 하지만은 아직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10년, 15년 또 길게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25년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은요, 전기차의 득세가 단점이 없어지면서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소차 비교해서 전기차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